응급실에서 숨을 헐떡이며 실려온 78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심한 복통과 함께 토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83세 심장내과 전문의 김진우입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양파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생양파를 드셨습니다. 자르자마자 바로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이내시경에서 출혈성 위염이 확인됐습니다. 위벽이 심하게 헐어 있었습니다. 응급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양파의 매운 성분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양파를 잘못 먹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양파 관련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65세 이상 환자가 연간 3만 명을 넘습니다. 대부분 위장장애나 약물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먹으면 안 됩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뇌출혈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매운맛 때문에 물에 헹구면 핵심 성분이 90% 파괴됩니다. 껍질을 버리면 가장 중요한 퀘르세틴을 70% 놓칩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먹은 환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8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20년간 드시던 혈압약을 끊으셨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80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78세 김정자 할머니는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5로 개선됐습니다. 인슐린 치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양파를 자른 후 15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매일 1티스푼씩 드시는 것입니다. 서울대 연구팀 실험에서 혈압이 평균 15mmHg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잘못된 방법으로 양파를 드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구독 버튼 지금 누르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고 무턱대고 드셨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어르신들을 제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진료한 위험한 사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83세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생양파를 드셨습니다.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무 의심 없이 습관처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이내시경 검사에서 출혈성 위염이 발견됐습니다. 위벽이 심하게 헐어 있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에게 헬리코박터균도 없었습니다. 약물도 복용 중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생양파였습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했고 공복에 드시다 보니 위벽을 직접 공격한 겁니다. 결국 이분은 3개월간 제산제를 복용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식사도 마음대로 못 하셨습니다. 양파는 약이 아닙니다. 방법을 잘못 알면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이 정보를 저장해야 나중에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76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혈당 조절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매일 양파즙을 한 컵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당뇨약도 함께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크롬 성분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을 낮춥니다. 당뇨약도 혈당을 낮춥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환자분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이송됐고 포도당 주사를 맞고 나서야 깨어나셨습니다.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의 말 한마디 없이 양파를 약처럼 드신 결과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양파가 혈당을 낮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먹으면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출혈 사례입니다. 79세 남성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파도 매일 드셨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도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출혈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코피가 자주 나기 시작했고 면도하다 생긴 작은 상처에서도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응고 시간이 정상의 3배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면 뇌출혈이나 위출혈로 이어질 수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양파 섭취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와파린 용량도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양파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정보를 놓치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야 저장됩니다. 지금 바로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공식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양파 섭취 관련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65세 이상 환자는 연간 3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위장장애 혹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 여러분이나 가족 중 한 분이라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지금 이 정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꼭 가족에게도 공유하세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얻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드시면 위험합니다. 제대로 알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먼저 양파의 핵심 성분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알리신과 퀘르세틴입니다. 이 두 성분이야말로 심장과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알리신은 양파를 자를 때 생성됩니다. 양파 안에 있는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공기 중 효소와 만나 반응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혈전을 녹이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천연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알리신이 열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100도 이상에서 단 30초만 가열해도 절반 이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자르는 방식과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양파를 자른 후 15분 기다린 그룹과 자르자마자 조리한 그룹의 알리신 농도를 비교한 결과 15분 기다린 그룹의 알리신 농도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르고 난 뒤 공기와 반응할 시간을 줘야 효소 작용이 충분히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래 버튼 누르세요. 이건 꼭 저장해 두셔야 할 건강 정보입니다. 양파는 이렇게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은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육보다도 무려 30배 이상 많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순간 양파의 효능 70%는 함께 사라지는 셈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퀘르세틴 100mg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압약에 준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퀘르세틴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양파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색깔별로 효능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보라색 양파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연구에서는 보라색 양파 추출물이 위암 세포의 증식을 60% 억제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노란 양파는 황화합물이 풍부해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심장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되는 종류입니다. 흰 양파는 가장 매운맛이 강합니다. 알리신 함량이 다른 양파보다 20% 더 높지만 위 자극도 강하므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란 양파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양파의 혈압 낮추는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양파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그룹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mmHg 감소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혈압약 한 알과 유사한 효과입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장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모두 국내외 의학 연구 결과와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양파는 자른 후 15분 기다리기, 껍질은 말려서 가루로 활용하기,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퀘르세틴 흡수율 높이기, 색깔에 따라 기능이 다르니 증상에 맞게 선택하기.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양파는 약이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몸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정확한 루틴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부작용 없이 양파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섭취 습관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앞에서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양파의 선택과 보관입니다. 겉껍질이 마르고 단단한 양파를 고르세요.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은 곰팡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양파는 구매 후 냉장 보관이 핵심입니다. 특히 조리 전에 30분간 냉장고에 넣어두면 매운 성분의 휘발이 줄어들어 눈물도 덜 나고 위 자극도 감소합니다. 칼은 반드시 잘 드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십시오. 무딘 칼로 자르면 세포 손상이 심해져 매운 성분이 과도하게 방출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파를 자른 후 반드시 15분 이상 기다리십시오.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간이 지나야 알리신 생성이 충분히 완료됩니다. 만약 바로 조리하면 혈압을 낮추는 핵심 성분을 모두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심지어 30분까지 기다리면 알리신이 더 증가합니다. 절대 줄이지 마세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물에 헹구면 안 됩니다. 양파는 수용성 성분이 많기 때문에 물에 닿는 순간 칼륨, 비타민C가 70% 이상 사라집니다. 매운맛이 걱정되신다면 소금을 살짝 뿌리고 10분간 두세요. 삼투압 작용으로 매운맛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리 방법입니다. 알리신은 100도 이상의 열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불에서 35분 정도만 볶아야 합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정도까지만 조리하십시오.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사용하세요. 퀘르세틴은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세요. 이 실천 루틴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섭취 지침입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평생 양파를 잘못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껍질의 활용법입니다. 대부분은 껍질을 벗겨서 바로 버리지만 이것이 양파 효능의 70%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과육보다 30배 이상 많습니다.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껍질을 말려서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그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하루 1티스푼씩 국, 찌개, 나물볶음 등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섭취량과 시간 조절입니다. 양파는 중간 크기 기준 하루 반 개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 시 위 점막에 자극을 주어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 식후에 드세요. 공복 섭취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양파를 드시기 전 혈압을 측정하십시오. 평소보다 수축기 혈압이 10mmHg 이상 낮으면 양파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혈당을 자주 체크하십시오. 양파의 크롬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물과 함께 섭취 시 저혈당 쇼크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중요한 건강 루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마치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양파 루틴을 실천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관찰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82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20년간 고혈압 약을 2가지나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축기 혈압은 항상 180mmHg 이상이었습니다. 혈압 조절이 되지 않아 늘 불안한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양파 섭취 루틴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매일 양파 반 개를 자른 후 15분 기다린 뒤 올리브 오일에 볶아 섭취하셨습니다. 껍질은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하루 1티스푼씩 국에 넣어 드셨습니다. 이걸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혈압이 135로 떨어졌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혈압약을 한 알 줄이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수축기 혈압은 125까지 안정됐습니다. 이제는 정상 범위입니다. 혈압약은 완전히 끊으셨고 다른 지표들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80, 120, 중성지방이 200, 130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양파의 혈관 보호 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세 김정자 할머니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8.2였고 식후 혈당은 늘 200을 넘겼습니다. 망막 검사에서 당뇨 망막병증 초기 소견이 나왔고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양파 루틴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150대로 안정됐고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1로 개선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6.5까지 떨어졌고 인슐린 치료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망막 상태였습니다. 재검사 결과 출혈점 일부가 사라졌고 진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안과 전문의도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매우 드문 사례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퀘르세틴이 미세혈관 염증을 억제한 효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85세 이철수 어르신입니다.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 강력한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코피, 잇몸 출혈이 반복돼 약 용량 조절이 매우 어렵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파 루틴은 아주 조심스럽게 적용했습니다. 양파 섭취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주 3회만 섭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 심장 운동 능력 검사 결과가 확연히 개선됐습니다. 숨이 덜 차고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관상동맥 조영술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스텐트 부위에 재협착이 없었고 다른 혈관도 깨끗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이 정도 상태는 보기 드물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파의 알리신과 케르세틴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닙니다. 모두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양파는 잘못 먹으면 위험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누르세요. 여러분의 건강, 특히 혈압과 혈당, 혈관을 지키는데 이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식단과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핵심적인 건강 수칙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잘못된 양파 섭취는 약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고 반대로 올바른 실천은 혈압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10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첫째, 자른 후 15분 대기는 절대적입니다. 양파를 자르자마자 조리하면 알리신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구 결과 15분 기다린 양파의 알리신 함량은 즉시 조리한 것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이 시간은 비타민처럼 섬세한 생리활성 물질 생성에 필요한 핵심 구간입니다. 절대 단축하지 마세요. 둘째, 껍질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퀘르세틴이 과육보다 30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말려서 가루를 만들고 하루 1티스푼만 드셔도 혈압이 10mmHg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건 치료제 한 병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물에 헹구지 마세요. 양파의 칼륨, 비타민C는 모두 수용성입니다. 헹구는 순간 70%가 손실됩니다. 매운맛을 줄이고 싶다면 소금을 뿌려 10분 기다리십시오. 삼투압 작용으로 자극 성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넷째, 색깔에 따라 활용법을 달리하십시오. 보라색 양파 안토시아닌 풍부 위암 억제, 노란 양파 황화합물 풍부 혈관 탄력 증가, 흰 양파 알리신 농도 높음 소화 촉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해야 하며 무작정 섞어 먹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키는 실수입니다. 다섯째, 섭취량은 중간 크기 반개가 적당합니다. 과잉 섭취는 위장 자극, 저혈당, 출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더욱 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십시오. 양파는 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롬 성분은 혈당을 지나치게 낮춰 저혈당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 전후에 반드시 혈압혈당 체크를 하십시오. 일곱째, 조리 온도는 중불이 가장 안전합니다. 센 불에서 볶으면 알리신이 90% 이상 파괴됩니다. 35분 정도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만 조리하세요. 불 조절 하나로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덟째,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세요. 퀘르세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 없이는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사용하면 흡수율이 20%, 80%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기름 없는 양파는 절반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홉째, 공복 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위벽 자극으로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세요. 위가 보호받는 상태에서 흡수되어야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열째, 꾸준함이 생명을 바꿉니다.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혈압, 혈당, 혈관 상태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든 연구와 사례가 꾸준한 실천이 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핵심 수칙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실천 가이드입니다. 오늘 꼭 저장해 두시고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 버튼 눌러 두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양파 루틴과 함께 병행해야 할 생활 습관과 식단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은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이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직접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혈압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70% 가까이 낮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파를 잘못 섭취해 위출혈, 저혈당 쇼크, 과도한 출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겪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섭취했을 때만 약이 되고 잘못된 방식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루틴을 절대로 임의로 바꾸지 마십시오. 수십 건의 실제 사례와 임상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가 증명한 검증된 방법만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루틴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10년 후 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80세, 90세가 되어서도 고혈압 없이 혈당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걷고 말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틴을 실천한 박영수 할아버지는 20년간 드시던 혈압약을 끊으셨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인슐린 치료를 피하셨고, 이철수 할아버지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재협착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정확한 양파 루틴을 지키며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방식대로. 이 단순한 실천이 수십 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혈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혈관은 하루 더 손상됩니다. 하루 미루는 습관이 1년 후 뇌졸중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단,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처방이 아닙니다. 이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시작하세요.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선택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예방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무지는 병을 부르고 실천은 건강을 부릅니다. 오늘부터 배우고 실천하고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지금 누르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정보만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여러분도 반드시 가질 수 있습니다.